음. 요번에는 두 가지류 사람을 봤어요, 내가. 그것도 요번 대구에 출장을 가서 만난 사람인데, 한 여자분은 지난 과거에 남자가 바람을 피웠어. 그런데 그걸 뭐 그냥 한 10년이나 몇 년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가슴 속에 콩닥거리며 사는 분이 한 사람 있었어. 그 사람은 어떠냐면요. 남자가 그거 좀 반질반질해 옷 잘 입고 멋인가 신나서 휘바람을 불고 신나 하면 마음속으로 저놈 저거 엉뚱한 짓 해놓고 잘도 사네 하는 생각으로 용렬스러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헤어지진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한테 대들지도 않으면서 마음속으로 그걸 자꾸 내새겨서 그걸 병으로 삼아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그런 생각이 들면 친구들하고 목욕도 가고 술도 한잔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그걸 많이 해소를 했는데, 이 코로나 시절에는 그거 잘 못하지 않습니까? 집안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남편하고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아주 용렬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억제해 온 결과 공황장애를 일으켜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굉장히 고통을 받는 걸 보았습니다. 참 기가 찰 노릇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올해 나이가 한 50, 한 초반이나 될까? 이런 분인데, 그거 한 10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한 40 초반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40 초반에서 50대로 넘어가는 건강하고 아주 열정적인 순간인데, 그러한 남편의 바람 한번 피우고 다른 여자하고 한번 안고 잔 것을 마누라한테 걸려든 것을 갖다가 잊지 못하고 10년 동안 그 사람을 원망하고 지금도 원망하고 있으면서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바깥 출입이 자꾸 집안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걸 자기를 이기지 못해서 공황장애까지 간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황금 같은 시기에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깝기 짝이 없는 시간이에요. 정 그런 것 같으면 딱 잘라서 이혼을 하고 다시 좋은 행복한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용서해주고 나는데 그러한 아주 이상한 것은 지우개로 빡빡 지우고 새로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든지, 이래 하지 않고 겉으로는 그거 지나간 것처럼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공격해서 힘든 형상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그게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난 사람을 만나서 보면 생년월일을 물어보거나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그냥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첫 마디가 당신 지금도 남편 원망하며 삽니까? 라고 물었어. 그래서 내를 탁 보더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그 원망하며 사는 것이 지금 현재도 용서가 안 됩니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헤어져 버리지. 여자가 사업도 해서 돈도 잘 벌고 오히려 남편보다도 훨씬 그 사회적인 명망은 있는데, 근데 그렇게는 또 못해. 아까웠어. 남편은 용서는 못 해주면서 데리고 살기는 힘든 거예요. 남주기는 아깝고 내가 어떻게 잘하기는 힘들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내가 쭉 하니까 이 사람이 한마디로 정신적으로 머리가 맑아지는 모양이에요. 계속해서 나를 붙들고 내가 그 사람하고 계속해서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지. 난 또 다른 스케줄도 있고 해서 그 자리를 벗어났는데 우리 집에 전화가 왔더라고. 선생님, 내가 요번에 상가를 하나 짓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봐.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어. 왜? 그렇게 정신 상태가 공황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올바른 판단을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 그 판단을, 조그마한 판단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많은 돈이 실추하고 뒤에는 아주 굉장히 힘든 현상으로 바뀌기 쉬우니까 그 마음의 자세를 바꾸기 전까지 사업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는지 자신 스스로 생각해 보시도록 해야겠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은 또 이거 영 반대예요. 남자가 사회에서 자기한테, 그 여자한테 언니 하고 같이 따라 붙이고 친하게 지내는 그 여자를 자기 남편이 건드려 가지고 그 여자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이혼하자 해가지고 헤어져 버렸어. 헤어져 버렸는데도 아직까지 그 남자를 못 잊어.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 남자가 헤어졌지만은 본 여자를 찾아와서 하룻밤 자고 한번 안아주고 나면 그걸 갖고 정신을 못 차려. 그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 남편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것은 한도 생각이 없고 남편을 만나고 싶어 해. 그 두 사람을 만나보고 난 후에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 세상이 이렇게 정반대로 흘러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남편의 잘못은 막 내버려 놔두고 지금이라도 그 여자 그한테 해결을 하고 돌아오면 옛날처럼 행복하게 살 텐데 하면서 그걸 눈 빠지도록 기다리는 여자분이 있더라고. 야, 그게 왜냐면 어제 그런 사람 보고 오늘 그런 사람 봤으면 나도 괜찮을 텐데 1시간 전에 이 사람 이야기하고 1시간 후에 이 양반 이야기 해보니까 영 반대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뭘 하는 거니까 봉사활동을 해. 봉사활동은 참 좋죠. 그러니까 NGO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NGO 활동을 하면 NGO의 장이 아니고 NGO라는 활동을 하는 사람 밑에 한마디로 밑에 부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심부름 해주고 뭐 이런. 그러면서 지금도 생각이 이제 내가 간 그 어떤 카페에 조그만 공간이 하나 있어. 그 공간을 뭐 저기다가 여러한 좋은 봉사활동을 하면 참 좋겠는데 사장님이 저 공간을 좀 빌려줄 수 없겠습니까? 이런 식이야. 내가 그래서 그 여자 뭐 되게 뭐라 했어. 세상살이에는 내가 아주 건강하고 돈도 많고 성공한 사람은 자기 것을 들어서 남에게 줘도 좋지만은 당신같이 허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계속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 계속해서 당신은 허약한 생각밖에 자네의 그 어렵고 힘든 경제 절대로 못 벗어난단 말이야. 미안하지만은 그 봉사활동 그만하시오 이랬어. 그럼 선생님 뭐 하면 돼? 이제부터 돈을 버시오. 정 돈 벌 길이 없으면 한 달에 몇백만 원 월급을 받는 곳에 가서라도 내 일을 하시오. 그래서 그걸 은행 속에다 넣어서 차곡차곡 모으고 또 그다음에 내가 사업도 장사도 해서 내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해서 돈을 만드시오. 그리고 난 뒤에 좀 풍족해지거든. 그때 가서 그 돈의 일부분을 떼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시오.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나 좋은 일 한다고 겁적거리고 다니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렇습니다. 역학에서는 억부용신의 원리라는 거예요. 억부란 뭐냐면요, 굉장히 강한 사람은 억제를 시켜요. 그 다음에 약한 사람 부한다, 즉 도와주고 힘을 주고 보약을 먹인다는 거예요. 동양의 어술도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위장은 약하고 대장이 강하면 위장은 도우는 약을 주고 대장은 좀 억누르는 약을 줘서 바란스를 맞추도록 해주는 것이 이 처방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도 그런 것이거든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좀 좋은 일을 해서 그 세금을 가지고 뜯어내서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없는 사람한테는 세금이라든지 국가에서 받아주는 건 좀 감면해 주면서 계속 도와주고 해서 평행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용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했어. 당신은 지금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도와줄 사람이 못 된다. 남녀의 관계도 마찬가지단 말이야. 당신은 지금 남자한테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 내 걸 가지고 전부 다 갖다 바치고 갖다 바치는 걸 가지고 행복으로 여기는 그 아주 그 뭐랄까, 도대체 우리가 산수의 수리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 것을 고쳐라 이랬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꼴보기 싫고 잘 지워지지 않는 현상이 있더라도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용서하지 못할 것도 용서해 줄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자존심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게 역경이 말하는 중용의 법칙입니다. 그 사람,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음 차기에 가서 내가 그런 걸 잘 충고해주고 왔는데 잘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잘못된 일이라도 마음속에서 그걸 깨끗이 정리해서 내 스스로의 불행을 자책하지 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몇백 년, 몇천 년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3, 40년 지나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 3, 40년 동안에도 황금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황금기가 언제냐? 40에서 50을 넘어가는 그 당시가 제일 황금기입니다. 제일 힘차고 제일 강하고 제일 열정적인 것이거든요. 저처럼 나이가 70이 넘고 이러면 힘들어. 무엇이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자고 나도 아프고 좀 이렇게 선생님 뭘 좀 해봅시다 해도 겁이 나. 내가 저걸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젊었을 때는 그 강단이 있던 그런 몸들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렇듯이 나이라는 것도 황금기도 있고 쇠퇴해지는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는 법이거든요. 황금의 시간을 그 사소한 감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본인의 불행을 자초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고, 그러고 때로는 내 것을 찾아 먹을 줄 아는 좋은 지혜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